안녕하세요. 저는 JA 삼성 창업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피칭을 도와드릴 정다영 강사라고 합니다. 피칭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피칭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피칭은 우리 원래 야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야구에서 우리 투수를 피처라고 하는데요. 투수는 공을 정확한 지점으로 던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을 던지게 됩니다. 이처럼 피칭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피칭이라고 합니다. IR 피칭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의 약자로 투자자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것을 IR 피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도 창업 놀이터에서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 총 2번의 피칭을 하시게 될 것인데요. 그 길이는 5분 내외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와 IR 피칭이 다르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IR 피칭은 사업 계획서의 핵심 요약본으로 단기간 내에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 내용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을 IR 피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 창업 놀이터 과정에서는 팀이 문제를 잘 발견하고 해결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임했는지, 또 앞으로의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IR 피칭이 처음이신 참가자분들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IR 피칭 시에 들어가면 좋은 구성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피치덱이라고 합니다. 이 피치덱은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템, 스토리라인,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등에 따라서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우리 창업 놀이터의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의 피치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전 참가자 사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심사위원분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팀 소개에서는 왜 우리 팀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발상의 계기, 즉 문제점 인식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감을 사거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거나 사회적 이슈, 트렌드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사위원분들이 앞으로 나의 발표를 얼마나 흥미있게 들을지 결정되는 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전 참가자 사례들 중에 좋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상했던 참가자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친구들은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었던 친구들인데요. 제주 해녀분들의 수경에는 왜 김이 서리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이 페이지를 꾸며보았습니다. 두 번째 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를 예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 페이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템 설명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전에 발견한 문제를 우리 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템을 설명할 때에는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땡땡땡을 위한 땡땡땡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김서림 방지제를 만든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자연 추출물로 만든 김서림 방지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창업 놀이터의 중간 발표에서는 이 페이지에서 문제점의 발견과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해주시는 것이 좋고, 최종 발표에서는 더 나아가 이 제품이 실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주요 고객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것 같은 고객, 즉 타겟 고객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발표 때는 더 심화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할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시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수치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전 참가자들의 사례로 살펴보면 이 팀은 공부 타이머를 개발하는 팀이었습니다. 이 팀의 고객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탐쌈쏨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전체 학생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며 그 중에서 우리가 35%를 목표하겠다고 하는 목표 타겟, 즉 수익 시장을 언급하여 도표로 아주 잘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수치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출처했는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분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경쟁사는 어디가 있고 경쟁사 대비 우리 팀이 더 나은 강점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칭을 좀 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표로 비교하거나 직관적인 포지셔닝 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 팀은 표를 사용했는데요. 보여주고 싶은 강점들은 왼쪽에 정리하였고 경쟁사는 위로 보여줌으로써 표로 쉽게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아이템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표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임팩트 있는 발표를 위해서는 포지셔닝 맵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참가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 같은 경우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랑이라는 서비스는 학습 효율도 높고 교육 난이도도 적절하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를 비교할 때는 포지셔닝 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X축, Y축은 내가 부각하고 싶은 경쟁사 대비 강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템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아이템 차별성에 대한 페이지에서는요.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두세 가지의 키워드로 임팩트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팀은 딱 세 가지의 키워드로 강점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씨를 같이 표현한 비주얼 싱킹법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과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중간 발표보다는 주로 최종 발표에서 많이 언급하게 되실 건데요. 매출이 있으시다면 매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매출이 없거나 대부분이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성과 중에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특허 출원 준비 중이라면 준비 중인 서류, 혹은 테스트 영상이나 이미지 시안 등 사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구조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익성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 팀은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흐름도나 얼마의 가격으로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 참가했던 팀의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팀의 아이템은 스터디 카페를 한눈에 비교해주는 어플이었습니다. 이 팀의 경우는 수익 구조가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께는 등록비를 받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광고 차단비를 받는다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화살표와 도형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표현해 주는 것이 흐름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마케팅 방안과 성장 전략 페이지에서는요. 중간 발표 때 조금 어려우시다면 간단히 발표해 주시는 것이 좋고 최종 발표 때에는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이나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발표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재정과 재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제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고, 혹시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꼭 담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간 발표 때에는 활동비에 대한 사용 계획과 앞으로 지원을 받으면 우리 팀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심사위원 분들에게는 이 팀이 준비가 정말 많이 되어 있구나, 활동비를 보조해 준다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발표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피칭에 들어가면 좋은 구성 요소인 피치 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놀이터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의 피칭을 하시게 될 것인데요. 피칭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은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상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찮은 과정을 왜 자꾸 반복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내 아이템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설득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전 참가 친구들이 어떻게 피칭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꼭 한번 시청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는 피칭 내용을 알아봤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